안녕하세요. 홍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입찰 보증금 3억 4,460만 원을 허공에 날려버린 저 홍태의 흑역사에 대한 사연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진짜 꼭 필요한 경매 과정의 중요 사항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두하고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건 번호부터 공개할게요. 감추고 싶은 비밀이긴 하지만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 타경 7501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삽교리에 위치한 숙박시설이고요. 감정가가 100, 4,500만원, 100억이 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고요. 네, 토지 면적이 8,032평, 크죠. 그리고 건물 면적만도요, 2,923평으로 정말 그야말로 대형 휴양시설이고요. 2015년 10월 26일, 디데이죠. 제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체스터 법인으로요, 42억의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최저 가격이 4번 유찰돼서 34억 4,500만 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10% 보증금 3억 4,460만 원을 입찰 봉투에 동봉해서 제출을 했죠. 기분 좋게 낙찰을 받고요. 인테리어하고 수리를 어떻게 할까 부품금을 안고 이 거대한 이 휴양시설을 잘 처리해서 정말 제대로 돈 한번 벌어보자 다짐을 했죠. 네, 낙찰 후 일주일 지나서 허가 결정이 나고요. 다시 일주일 동안 항고기간이 지난 다음에 문제없이 대금 납부 기일이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대금 납부 기일이 잡히는 순간부터 초조하고요. 불안하고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왜일까요? 이유는 하나겠죠. 대출이 계획했던 만큼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 입찰 전에 확실하다고 했던 은행 두 건 모두 나중에 낙찰받고 찾아가니까 난색을 표하는 겁니다. 이유가 뭔가요? 아니 도대체 왜 말이 뒤집어졌는지 답을 좀 주세요. 이렇게 답을 구하긴 했지만요. 돌아오는 답변은 하나죠. 죄송하다. 규정에 적합하지 않아서 어쩔 수 없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1금융은 포기하고요. 2금융으로 방향을 돌려서 아는 지인들 수소문해서 진짜 그야말로 백방으로 뛰어다녔죠. 결국에는요. 저축은행 지점장부터요. 상무이사까지 소개를 받아서 직접 찾아가서요. 설명도 드리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제가 1금융 은행부터요. 2금융, 3금융 저축은행까지 진짜 그야말로 수많은 지점을 방문해서 담당자를 만나고 설명을 들었지만 진짜 그분들 단 한 분도요. 이런 지하에 거절하는 분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재미난 거는요. 모두 약속이나 한 듯이 일단 검토하겠다. 그리고 나중에 전화 드리겠다. 꼭 앵무새 같은 답변은 모든 은행들 2금융, 3금융 동일하다는 겁니다. 서류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수십 장 준비해서요. 제출을 했죠. 그리고 하루 기다리고요. 이틀, 사흘, 나흘 그렇게 지나도 답이 없어요. 재촉하는 전화를 하면 자주 하면 혹시라도 대출에 문제라도 생길까봐 조용히 입 다물고 기다렸죠. 그런데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그래도 이건 아니겠다 싶어서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면은요. 답은 똑같아요. 검토 중이다. 아니 무슨 대기업에 재무감사하는 것도 아니고요. 아니 코딱지마다 제가 운영하는 회사에 재무제표 등기부 확인하는데 무슨 시간이 오래 걸리겠습니까? 전 납득이 안 됐죠. 그렇게요. 3곳, 5곳, 진짜 10여 곳 그 모든 은행 2금융, 3금융 전체에서요. 대출 승인 답을 듣지 못하고 보니까 깨달았죠. 은행들은 거절하는 그런 답이 그러니까 안 된다는 답변 대신에 검토 중이다. 이런 답을 준다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사실 안 되면 안 된다고 그날로 당일로 뭐 다음 날이라도 통보를 해주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연락이 없어요. 하몽차사입니다. 꼭 제가 먼저 연락을 할 때까지 답을 주지 않기 때문에 화도 났죠.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뭐 빚진 죄인이고 없는 사람이 죄인이고요. 또 대출을 요청하는 쪽에서 기다리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일단 뭐 화를 낼 수 없으니까 참고 있었죠. 그런데 결국에는 안 된 거였습니다. 방향을 바꿔서요. 그러면은 듣는 데까지 대출을 일단 받아놓고 나머지는 뭐 마련해서 대금 납부를 할 계획을 세웠는데 이제는요. 한술 더 떠요. 아예 한 푼도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니 왜요? 왜 안 됩니까? 된다고 했잖아. 60%. 수년간 그 유소호스텔이요. 공실로 영업을 중단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를 희망적으로 예측할 수 없다. 어렵다는 답변이고요. 그리고 감정가 100억 자체가 너무 높다. 당신들이 받은 42억 낙찰가도 사실 의심스럽다. 어쩌겠습니까? 뭐 답답한 마음은 제 마음이고요. 은행이나 이런 데서야 안 된다고 통보해주면 그만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경매에 매각기일 연기 신청도 2번이나 하는 방법을 써봤지만요. 보시는 대로 2016년 4월 25일 제3자 다른 분에게 매각이 됐습니다.
33억 4,500만 원에 잘 받으셨네요. 여러분들에게 저는요, 이 얘기를 함으로써 두 가지 교훈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대출 조건이라든가 대출 여건은 수시로 시시때때로 변하기 때문에 그 변한다는 것을 항상 여러분들 기억을 하신 다음에,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입찰 전에 여러분들 현재 상황 있잖아요. 뭐 기존에 받은 대출 금액이 얼마인지, 소득 증빙이 얼마가 되는지, 신용카드 월 사용액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따져보신 다음에 대출 상담사 분들한테 구체적인 얘기를 해주셔야, 그래서 답을 듣고 나서 입찰 결정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30억 이상 숙박시설 물건으로 대출을 신청한 저 같은 경우보다는요, 일반적으로 뭐 주택, 아파트, 상가, 빌라, 오피스텔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거는 대출이 좀 수월하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수월하게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입찰 전에 꼼꼼한 체크는 무조건 필수라는 거 명심하시고요. 그리고 대출 문의하실 때요, 사건 번호만 달랑 던져가지고 이 사건 번호 이거 얼마 나와요 대출 이렇게 묻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기존에 받고 있는 대출 금액이 얼마인지, 주택을 한 채 갖고 있는, 두 채 갖고 있는지, 주택 보유 개수, 그 다음에 1년에 내가 얼마를 벌고 있는지 연봉 정도, 요 정도는 그분들한테 함께 알려주셔야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대출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거, 이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예단을 금하라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예측을 금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당연히 계획은 세우는 게 맞죠. 꼭 세워야 됩니다. 필요하고요. 그러나 현재의 상태에서 그 현실을 바탕으로 해서 냉정하게 사태 파악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내가 이렇게 수리하고 이렇게 인테리어 하면은 월세는 이 정도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 그런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생각만으로 예단하는 건 안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설마 안 되겠어? 에이, 이 동네에서 안 되겠어? 그 동네에서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사실을 여러분들 명심하시고요. 경매는 현실이라는 거, 그리고 부동산은요, 예측이 절대 불가하다는 거, 어렵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막연한 기대감, 막연한 희망으로는요, 안 된다는 게 홍태의 3억 4천만 원짜리 조언입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입찰을 준비하는데 정해진 시간은 따로 없습니다. 시간이 많이 할애되는 물건일수록, 조사가 많이 된 물건일수록 최적의 낙찰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항상 머릿속에 각인하시고요. 성공적인 경매생활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주제를 가지고 좋은 조언,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것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